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도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 8만 호의 주택이 들어설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한 역량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신도시를 둘러싼 이슈 속 눈여겨볼 지역과 경매 접근 전략까지 이영욱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내년 총선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정책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여야 할 것 없이. 네네.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김포시 편입, 서울 편입 이슈 짚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얘기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 5곳요. 네네. 어딘가요? 네, 지금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네. 목적으로 공급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좀 공급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구리, 오산, 용인 등에 대한 그 신규 택지 공급도 사실 3기 신도시의 이원 그 추가 택지 지구 지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지난주에 뭐 이제 서울시 김포구가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 지역에서 좀 전례화면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포를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좀 구리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그 추가 지정이 되어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가 보이고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아래쪽에 다음 화면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용인 이동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지금 하나 더 오산 세교지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저 3개지만 저거 말고도 2군데가 더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청주 분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화면상에는 안 나오지만 수도권만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리고 제주 화북까지 총 8만 채 정도의 신규 공공 택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8만 채 정도. 네, 8만 채 정도. 네. 지금 보니까 신규 택지 입지를 좀 살펴보니까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고 네. 또 교통망도 좀 어느 정도 갖춰진 곳들인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가장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좀 전에 구리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좀 구리일 것 구리. 같아요. 왜냐하면 예.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으면서 지금 딱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네. 동부권에 구리가 가장 많이 접해 있고 그 그림으로 보기에도 지금 수도권에서 구리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사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가 구리예요. 가장 작은 가장 시. 작은 시. 그래서 면적이 지금 1,0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구리가. 이번에 나와 있던 저 지구 우리 구리 쪽에 아까 나와 있던 그 토평 이 지구 바로 위가 장자 호수공원 역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 좀 나올 것 같은데 화면이 좀 작죠. 자, 노란색으로 지금 밑에가 지금 한강이에요. 네. 그렇죠? 한강이면 우리 뭐 서초, 강남, 송파 다 한강에 접해 있는 반포, 압구정, 잠실인데 여기 구리에서도 한강에 가장 먼저 접해 있는 데가 바로 토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닉네임들 지어놨는데 한강이 앞에 있으니까 리버 프론트 시티라고 해서 요 토평 이지구를 그런데 저 토평 이지구 바로 위에 회색으로 잘 안 보이겠지만 글씨가 장자 호수공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네네. 그렇죠. 저게 잠실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강을 건너서 내년에 개통되는 역이에요. 8호선이. 8호선. 네, 8호선이. 그래서 이 토평 이지구 지금은 물론 지금 장자 호수공원 인근에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저 토평 이에는 지금 없고 대부분이 뭐 논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택지지구가 지정이 된 건데 아까 봤던 뭐 오산, 세교, 삼지구라든지 또는 뭐 용인 이동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서울 한강변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다면 아무래도 구리 토평이겠죠. 네. 야, 일단 뭐 지하철 8호선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반가운데 네. 저기에 또 신규로 또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선다? 네. 강변북로하고 또 올림픽대로 또 미어 터지겠구나. 네, 그래서 네. 예, 잘 지적해 주셨어요. 네. 항상 이제 신도시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그 교통 대책을 항상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고덕도 있고 한 10개 정도의 한강 신도시까지 예. 포함해서 그 문제가 교통이었잖아요. 김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였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전에 나왔던 그 구리 토평2도 잠실에서부터 출발하게 연결이 네. 되고 있는 암사 지나서 가게 예. 되는 그 8호선 연장선도 있고 우리 또 고속도로로 보더라도 서울 포천 고속도로 예. 또는 뭐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저기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망 그리고 교통망을 다 구리 토평에도 맞춰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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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이렇게 신규 택지 후보지 딱 발표되면 뭐 네. 우리나라 부동산이야 뭐 네. 즉각적으로 또 집값이 맞습니다. 덜썩거릴 텐데 맞습니다. 문제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변수가 된다. 네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본인의 실거주라고 한다면 일단 저거 10년 뒤의 얘기예요. 네. 사전 천약만 하더라도 네, 지금 네, 거의 네. 3, 4년 후에 이제 빨라야 진행이 되는 예.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도시가 발표가 됐다. 또 택지지구가 했다면 일제히 호가들이 상승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빨리 그렇게 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정부도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잘 표가 좀 만들어 주셨네요. 보면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도시와 도시를 통합해서 발전시키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인데 그 광역 도시 계획 또는 지자체에서의 도시 군 기본 계획. 예를 들자면 구리면 구리 도시 기본 계획, 양평군이면 양평군 기본 계획이 되겠죠. 예. 그런 기본 계획이 있고 또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단계에서의 이런 계획들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한다든지 또는 기존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해서 새롭게 완화하거나 또는 더 개발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실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아파트를 지금 당장 뭐 지어지지도 않았죠. 당연히 네. 신도시는. 네. 근데 토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는 저 규제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실거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요가 관심이 늘기 때문에 호가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게 됐죠. 이게 그러니까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이것 때문에 경매 시장이 또 호재가 될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지 이유를 반사 이익이 있어서 그럽니다. 반사이익. 네.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야 사실 매도자나 매수자가 그들이 원하는 가격만 절충이 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양쪽 다 그 거래 상황들을 보고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볼 거예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네. 사고 싶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경매는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채권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채무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도시든 택지지구든 그 안에 있는 거든 밖에 있는 거든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게 재건축 사업이든 신속통합 사업이든 또는 일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간에 실거주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반사 기회로 인해서 경매 시장을 알고 경매 진행되는 어떤 그 룰을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기회가 되겠죠. 네. 예, 그 말씀이구나. 예.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신규 택지 사전 청약이 2027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주는 뭐 10년 이상 봐야죠. 그러면 한 2035년, 지금부터. 37년 정도까지도 봐야 된다. 네. 물론 정부 측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그동안에 뉴스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네. 뭐 광명, 시흥, 신도시 아직 뭐 보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토지 보상이 먼저 돼야 이제 개발을 하고 착공을 하고 진행이 되어 가는데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도시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제 지인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갖다가 네네네.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인가, 네네. 10몇 년 전에 좌우지가 사놓고 네. 했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다 갈 수 있을까?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도 시범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네, 뭐 좌우지가 그런데 아파트도 지금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네. 그러면 경매에서는 접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무조건 그 신도시나 신규 택지지구라고 혹해서 지금 당장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앞으로 추후에 모니터링을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구리도 그렇고 용인 이동도 그렇고 오산 세교 3도 그렇고 다 그런데 사실 2기 신도시도 지금 ING예요. 2기 신도시도 네. 판교부터 맞아요. 시작을 예. 해서 운정 신도시 마찬가지고 한강 신도시 마찬가지고 평택 고등 마찬가지고 그런 데들도 지금 ING이니까 우리 먼 훗날 3기 신도시 먼저 보지 말고 2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2기의 신도시 무렵에 나온 택지 지구라든지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통 강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요. 2년에서 한 4년 정도의 텀을 두고 그 안에 인프라가 만들어지거나 교통이 만들어지거나 신도시가 착공해서 들어서거나 그렇게 예. 본다면 3기 신도시는 조금 이제 먼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네. 단 토지 얘기를 할 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땅은 또 다른 얘기다. 네, 토지 얘기는 다를 수 있어서 저렇게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3기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가 지정이 될 때 그 인근에 있는 데들도 시가화에 대한 개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들은 조금 논외로 별도로 한번 또 판단해 보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기 신도시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1기 신도시면 이제 뭐
지금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그렇죠. 삼본, 부천 이게 특별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네.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네. 특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예, 예.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목동, 여의도, 뭐 압구정 굉장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네. 재개발 얘기가 언제부터 나와나. 네. 네, 이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주 노후한 집에 살고 인프라가 안 좋은데 자기가 새 집에서 살고 더 도로 높이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 커뮤니티 쾌적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재산권이지만 사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투자 또는 투기 소유가 붙어 오니 이거를 규제를 들어가는 거고 그 규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네? 그런 게 있고 용적률도 그분들은 더 원하겠죠. 용적률이라는 게 같은 땅 위에 쉽게 말한다면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예. 높게 지어야 자기들 조합원 말고 일반 분양분을 높이니까 자기들이 사업성이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 1기 신도시 5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1, 92, 93년도예요. 맞아요. 시청자분들 아마 네. 91학번, 92학번, 93학번 계실 건데 그 당시에 저 신도시들이 서울이 포화됐으니 나름 근접지에 일반 베드타운 말고 일자리하고 근접하게끔 만든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그 당시의 기술하고 지금 기술도 다르죠. 예. 그리고 쾌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걸 하려고 하는데 규제를 많이 묶어놨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1기 신도시 다시 살리자. 100만 평 되는 지역 이상으로 되는 지역들을 용적률 올려주고 그렇죠? 용적률 올려주고 그다음에 종상향이라는 얘기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얼마나 넓게 높이 지으냐에 따라서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3종, 뭐 준주거, 상업지역 나오는데 이게 점점 높아질수록 더 높게 짓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에 지금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네. 택지에다가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지 면제 또 아까 용적률도 150%를 플러스를 해주면 더 높게 짓는 거죠. 네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부시지 않고 뼈대 남겨두고 하더라도 기준 15%에서 한 6%가 증가되게끔 사업성을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소장님 얘기하셨다시피 교통 문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통합 심의, 교통이나 교육, 환경, 경관 등등을 통합해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노후 계획 도시라서 지금 1기 신도시들이 저 계획법 연내 통과가 되기를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참 듣다 보면 또 그거 한 게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분당이 된다고 해서 분당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만 네네네.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이 네. 재개발한다. 그 많은 사람들 또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면 재개발 동안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 정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각각 그 사업마다 단계들이 있어요. 이 단계들을 이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주 대책이 있으니까요. 아, 경매 매물까지 알아보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도 제가 좀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음에 조금 들어보도록. 시간 배분이 적어가지고 네네네. 교수님한테 평소보다 좀 적었습니다. 아, 네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